정과자표 볼게요. 정과자표. 그 44쪽. 내용은, 정과자표, 내용은 많이 별게 없어요. 내용은 별게 없는데, 시험 문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편이야. 예를 들자면, 쉬운 건 대부분 되게 쉬운데 59쪽 봐봐요. 59쪽 보면 어려운 건 막 이렇게 돼요. 아, 되게 뭐 쩔어 보여요. 되게 쩔어 보이는데 그냥 빈칸 채우기니까 그냥 하나씩 따라가면 별거 없는데 그냥 생긴 것만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죠, 그죠? 59쪽에 100번 보면. 네, 이거 별거 없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도형 쪽 단원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의 내용들도 섞여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오늘 뭐 무기중심도 할 거고 내신도 외심 이런 거 하겠지만 그래 나왔을 때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지 정리를 다시 하려고. 그 직선에 보니까 중심이 크게 중학교 때 뭐뭐 배웠어요? 외심, 내심, 무기중심 말고 그 세경 배웠나? 요새는 세경 배웠나?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수심이랑 방심도 배웠는데 방심도 안 하는 것 같고 수심은 그냥 수선의 교점이 수심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수심이란 말은 안 쓰고 시험에는 내기도 하니까 그런 건 이제 아마 직선형식 할 때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오늘은 외심이랑 무기중심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4쪽의 정과좌표를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 형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x1, y1, x2, y2 그러면 이거 길이 L이라고 하면 L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L이라고 하면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꼴이구나. 요 모양을 기억하고 모양을 기억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야지. 이렇게 모양이 있어야 돼. 없으면 0인 거야. 어느 한쪽이 없어. 여기가 없어. 빼야 되는데 없으면 하나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쉬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 응용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럼 얘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쟤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쟤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것 같아요? 뭐랑 뭐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단 거리는 아니죠. 이 x, y로부터 1,4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단 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고 그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식인 거고 얘는 최단 거리라는 뜻은 아니라고요. 근데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얘 같은 경우에 말잖아. 모양을 뭐냐면 얘는 첫 번째 2x,y로부터 1,4까지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했지만 모양이 없으면 0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x 빼기 1,y에서 0,4까지 거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오는 게 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냥 뺀 게 0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2x,4에서 1,y까지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리는 바꿀 수가 있죠. 제곱이다 보니까.
이해돼? 네? 써있는 거? 이해되네. 그러니까 꼭 얘가 물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안 풀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풀려.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위치로 해석을 하면 대부분 풀리는데 혹시 안 풀리면 뭐가 바꿀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렇지? 70번 작년 9월 25번인데 대부분 쉽게 주는데 가끔 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가 있다. B 마이너스 1,2t 부정사의 거리 그러니까 L은 근데 L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루트 치워버릴게. L 제곱 물어봤잖아. L 제곱은 이거 2t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2t 플러스 3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4t 제곱 4t 플러스 1 4t 제곱 12t 9 16t 플러스 10 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8 빠져나오고 2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2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2다. 습관을 요건까지 꼭 써주는 습관을 가져야 했죠. 그냥 2만 쓰지 마시고 이럴 때 2다. 이렇게 요까지 꼭 써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평가원 문제거나 교육청 문제니까 답만 물어보지만 지금 중학교가 서술형이 그래도 있는 학교니까 언제 최소냐 그리고 최소값 둘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만 써가지고 점수 깎이지 마시고 습관을 애초에 이렇게 잡아두시라고. 그렇죠? 71번 얘는 71번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아무런 함정이 없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표 유형이야.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야. 얘의 최소는 아무런 반전도 없고 함정이 없으니까 한번 그냥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2,3에서 x, y 요놈은 x, y에서 마이너스 4,1 거리의 합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의 거리 이해돼요? 각각 거리의 합이죠.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을 한번 나타내 보면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 x, y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들러서 가는 것보다는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x, y가 이 선분 사이에 있을 때 그럼 거리는 부터 정리 쓰면 되지. 6이고 여기는 2니까 그럼 얼마? 루트 40이겠지. 최소값은 루트 40이야.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묻냐면 최소일 때 x, y의 자취가 뭐냐라고 물어요. 네 머리에 있었던 게 저거랑 저거를 먼저 했지. 어디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최소냐는 저렇고 그러면 최소일 때 자취를 물어본단 말이야. 최소일 때 자취를 물어봐서 최소일 때 자취를 물어보는데 그 자취를 구해봐요. 최소일 때 자취. x, y의 자체 방정식을 물어보면 당황된다. 뭐 어쩌라는 얘기지? 이렇게.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면 x, y가 이 노란색 선분위에 있으면 된다. 그 선분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식으로 답을 할 수도 있지. 그럼 식은 이 직선이잖아. 직선이면 얘가 6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y는 3분의 1 x 빼기 2 그래서 3 2라고 쓰면 안 돼. 이 바깥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단 x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그치? 최소일 때 자취. 이렇게. 자취는 이렇게 쓰면 된다. 그쵸? 72번 한번 해보세요. 좀 버려볼게요. 72번 한번 밑에 거 한번 해봐요. 내가 뭐에서 어디까지 거리라고 해석을 하겠지. 그지? 몇 콤마 몇에서 몇 콤마 몇까지 거리라고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해석을 할 때 내가 이왕이면 도형이 쉬우면 좋잖아. 어려운 도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형이 쉬울까를 생각해봐. 아까 내가 그래서 여기 이거 지우기 전에 썼지만 꼭 앞에 있는 것끼리 x, 3, 2, x 이렇게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내가 보기 좋은 쪽으로 순서는 막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그냥 고지 그대로만 보면 어렵다니까. x,3이면 3은 가만히 있다 x가 계속 움직이니까 도형이 뭐지 여기서 끝까지 계속 가는 건가? 라는 형태가 될 거고 2,x, x는 2인데 y는 x니까 계속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는 그냥 멈춰있는 게 낫다는 거. 그냥 x,3보다는 이거를 바꿔서 2,3에서 x, x라고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요걸 자리를 바꿔서. 그러면 이해가 돼? 하나가 멈춰있는 게 편하잖아. 막 둘 다 움직여서 찾는 것보다는 하나는 멈춰있고 하나는 움직이는 게 편하지.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위치를 바꿔버리면 얘는 x, x에서 없으면 0이라 그랬지? 0,1까지 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시키는 게 편하지. 고정시키는 게 편하다. 그러면 거리를 계산하기 좀 편하지. 그러면 하나는 0,1이고 하나는 2,3. 0,1. 여기서 x는 잘 봐요. 조심해야 돼. 아까는 x, y였어. 그 위에 71번은 내가 안 지웠어. x, y는 그냥 막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냥 선상에 있으면 된다지만 얘는 x, x는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y는 x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요게 답이 아니라고. x, x는 여기 위에 있을 수가 없어. x, x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해돼? y는 x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놈을 원하는 거야. 이해가 되냐? 저럴 때의 최소를 원한다고. 그러면 꺾이는 거니까 요걸 여기로 대칭을 시키면 되지. 이걸 이걸로 대칭시켜. 이건 이걸로 대칭시켜도 되고. 이걸 이걸로 대칭시키면 그냥 1,0이지. 그래서 요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된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요 빨간색 거리는 1 갈 때 3 갔으니까 루트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0,1을 1로 이동시켜도 되고 2,3을 3,2로 이동시켜도 돼요. 알죠? 아무거나 이동시키면 돼. 이걸 이동시켜도 되고 1을 이동시켜도 되고
둘 중에 계산 더 편한 걸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위치로 보지 말고 내가 바꿔서 더 쉬운 쪽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또 73번. 여기는 되게 쉬워요. 앞부분은 그냥 피터고 정리만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작년 역시 9월 4번인데 73번 보시면 좌표평면이 1.5랑 두 점에 대해서 OA랑 OB를 만족시킬 때 그럼 그냥 공식에 때려 넣으면 돼. A라고 하는 놈은 5,-5라고 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건 1,A라고 할 수 있으니까 5A.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원점이 여기까지니까 그냥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여기는 원점이니까 1제곱 A제곱 그냥 구하면 되죠. 어렵지 않은 계산이야. 25, 50을 그냥 다 바꿔버릴게. 1 플러스 A제곱이니까 A는 7이지. 양수를 했으니까 이런 거 점수 가져가라고 주는 문제겠죠. 74번이 지금 요 푼 72번이랑 비슷한 문제지. 왜? Y는 X 위에 있으면서 라고 했으니까. 그지? 74랑 72랑 이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72번은 그냥 최단 거리를 물어봤고 74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연립해서 풀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만족하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X에 있으면서 2,0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1 요 거기서 같은 거리 Y는 X 위에 있는데 여기서 거리랑 여기서 거리가 같은 거리 있대. 같은 거리 있대. 이 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Y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라고 직접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루트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안 쓸게요. x 빼기 2의 제곱 x 제곱 x 제곱은 사라졌죠. 그럼 전개하면 되지 그냥. 아니면 합차공식을 써도 되고 더 편한 계산을 하세요. 어차피 x 제곱은 사라지기 때문에 6x는 3, x는 2분의 1. 답은 2분의 1, 2분의 1이지. 어렵지 않은 계산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은 더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 46쪽에 중선 정리. 이번에 기말에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학기 중간에도 도형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2학기 기말에는 안 내겠지만 2학기 중간까지는 중선 정리를 출제할 수 있어요. 2학년 때는 거의 잘 안 나오고 3학년 때도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학기 내신 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선 정리를. 그런데 가끔 기하할 때 나오긴 하는데 기하는 여러분들 어차피 광남 동대구용은 기하를 3학년 때 하니까 그때 가서 중선 정리 나왔다고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같은 반의 모든 친구가 중선 정리 뭐였지? 이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때 가서 다 같이 쳐다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1학기 내신 때는 일단 적어도 잘 알아두자 라는 거죠. 중선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합수 정리라고 한다는데 학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안 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교과서에 중선 정리 그리고 대문자 관계 나오지 않고 그냥 밑에 한 유제 정도의 야 이런 게 있더라 라고 조그맣게 나와요. 교육과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이게 매우 중요해라고 강조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이런 게 있어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칸 채우기의 형태로 증명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쌤으로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동대구여고 친구들은 서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과서에 혹시나 있으면 연습을 해두시라고. 알겠죠? 75번 증명하라고 해볼게요.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증명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번 단원 제목이 점과 좌표니까 좌표 평면에 놓는다가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선 정리니까 뭐에? 거기에 동그라미 쳐봐.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 그랬죠. 중점을 M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중점을 M이라고 할 거니까 M을 뭘로 잡을 거냐? M을 원점으로 잡을 거야. 왜 중점입니다. 그게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줘요. 많이. 미지수 개수를 좀 줄여준다고. 그래서 여기를 BC라 했으니까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정하버리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중점이니까 얘를 C,0 중점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C,0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은 거니까 A, B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걸 증명하려면 AC의 제곱 BM의 제곱 하랬으니까 좌변을 막 풀어서 우리 나온다를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선택이야. 여러분 선택하는 거야.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일로 가도 상관없어요. 1번을 저는 선택할게. 그러면 A, B의 길이는 우리 오늘 저 주전자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 B의 제곱 AC는 A 빼기 C의 제곱 B의 제곱 됐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잖아? 전개하면 여기 2배 AC랑 여기 2배 AC는 사라져. 그지?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B제곱 다 2개씩 있지. 2배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서 이 정도 생략하는 거 가지고는 감점을 안 줄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처음에 여기까지 한 게 거의 대부분 다 점수가 들어간 거라서.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바로 이런 2배 AC의 제곱이 아니라 AM이다. 미안해. 제가 잘못 썼네. AM의 제곱 그 다음에 BM의 제곱 증명 끝. 증명 생각보다 간단하다. 얘가 얘잖아. C의 제곱이 얘고 A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원점을 했을 거예요. C는 요 거리랑 요 거리랑 똑같으니까. 증명이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내가 복잡한 증명이면 굳이 내가 뭐 연습하라고 안 하는데 별로 어려운 증명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해두시면 좌표만 딱 잡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 하면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잡는다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 표가 생각보다 지수가 별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뭔가 중점, 제곱 들어간다 하면 그냥 이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중선 정리가 그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거야. 정리를 일반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요게 90도일 때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고 요게 90도가 아니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생각도 비슷하잖아.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이 뭐 어쩌고 하는 게 비슷하죠. 그래서 90도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고 90도가 아닐 때는 그냥 중선 정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가면 피타고라스 정리 말고 얘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그냥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고할 때 여지를. 그래서 76번에서 보시면 내가 이거 중선 정리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 76번에다가 그 줄을 쳐서 중점이 M이고 거기 키워드가 등장한다는 말이야. 그지? 중점이 M이고 그러니까 중선 정리인가? 확신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중선 정리가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그 밑에 예시를 보면 여기서도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와 있죠. 그 밑에 예시 보면 거기다 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을 물어보네. 그러니까 혹시 중선 정리가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봐라 라는 얘기죠. 위에 문제에서는 중점이라는 멘트를 줬으니까 중선 정리인가 보다. 밑에 문제는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인 거 보니까 혹시 중선 정리인가? 라고 추측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7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이 M이고 AB가 8, 그 다음에 BC가 10. 그러니까 삼각형을 보시면 8, 4 있는데 여기가 8, 4고 여기가 11이면 5, 5잖아. 여기가 X. 그럼 우리 일단 이 중선에 쓰면 되지.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 2배 가운데. 그래서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배 X제곱, 5의 제곱.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지? 16, 64. 64에 다시면 80이야, 80. 80은 2, X제곱 더하기 25니까 40 넘기면 X제곱은 15에서 X 15. 어려운 문제 아니다. 밑에 문제 바로 밖에 정삼각형 ABC에서 AC점 P에 대해서 어디 움직이는지는 몰라. 그때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최소값은 그것도 똑같잖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러면 또 중선 정리 써놔. M.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구나. M은 고정된 점이잖아.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4래. 이거 2잖아. 그럼 구선을 써보면 PB 제곱, PC 제곱이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이야. 근데 요놈은 상수야. 상수. 일정하잖아. 상수. 그럼 PM이 언제 가장 최소가 될 거냐를 보면 되지. P는 움직이는 점인데 M에서부터 가장 가까우려면 이럴 때지. 90도일 때잖아. 90도일 때. 근데 정삼각형이야. 그럼 2대 1대 루트 3이지. 정삼각형이니까 2대 1대 루트 3. 그치?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이구나. 그래서 2배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14. 이해돼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0도 옆에 오른쪽 이제 외심. 외심의 성질. 저한테 배웠던 성질이긴 해요. 거기 별표 칩시다. 어차피 여러분이 알고는 있을 텐데 혹시나 오랜만에 봐서 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때 다시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어요. 저한테 배웠으니까 알지?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자고. 외심은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찾았어?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찾았어? 외심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모두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수직 등건선의 교점으로 찾았죠. 이렇게 우리가 찾았죠. 그치? 그래서 각변의 수직 등건선의 교점으로 우리가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2번이죠. 그래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음. 거리 같음을 왜 내가 중요하다고 할까? 오늘 배운 게 두 점 사이 거리잖아. 피타고라 정리 써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배우고 있지. 그러니까 거리가 같음이 가장 중요한 멘트죠. 오늘 하는 것 중에 뭐 수직선의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중학교 때 뭐 작도할 때 이렇게 찾은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리가 같음으로 찾을 거라고. 거리가 같음으로. 특히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었다. 왜? 이게 90도면 이게 지름이니까 원주각 중심각 사이의 관계식에서 나오긴 했었죠. 안 주면 무리하지 말고. 네, 거기 문제 볼게요. 무리하지 말아야지. 7번은 외심을 구하라. 그럼 아까 외심이 뭐라고? 거리가 같다고. 여기서의 거리, 여기서의 거리, 여기서의 거리가 같다고. 거리가 이 노란색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했지. 이 빨간색처럼 수직 능선을 구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다니까. 되게 어려워. 점은 되게 간단하게 줬잖아. 그치?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1, 3, 마이너스 2. 하나, 둘.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뭐가 딱 되는 게 아니야. 뭐지? 이걸 수직 이등분을 구한다? 미친 짓이야. 이거 하면 안 돼. 수직 이등분을 구하고 수직 이등분을 구하고 수직 이등분을 구해서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결국은 거리가 같다는 거라고. 거리가 같다라는 걸 쓸 거야.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외심 나오면 정말 정말 쉽구나. 그리고 그냥 쉽게 맞춰야 돼. 그렇지? 그냥 쉽게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내가 이걸 P라고 부르면 그래서 AP의 거리랑 BP의 거리랑 CP의 거리가 같잖아. 근데 결국은 제곱 붙여도 되지? 그러면 식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차항이 다 날아가서 되게 간단한 식이 돼. 이거 풀면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여기서 이거 풀면 A 빼기 2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이고 그걸 풀면 A 빼기 3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 제곱 다 날아가. 날아가니까 그냥 1창만 쓸게. 어차피 다 날아가니까 4A 플러스 4, 2B 플러스 1, 마이너스 6A 플러스 9, 4B 플러스 4.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만 풀면 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라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기억이랑 니은만 풀면 돼요. 기억을 먼저 풀으면 넘기면 6A. 그리고 1은 사라졌지? 4 빼기 2B. 기억. 니은을 풀면 요거 풀 거야. 넘기면 2A. 2A. 그 다음에 4, 4는 날라갔어. 그지? 넘기면 6B 플러스 8. 그래서 어렵지 않은 계산이다. 요 A는 3B 플러스 4지? 요거 대입하면 되지? 이것도 2 다 나쁜 수도 돼. 3A는 2 빼기 B. 3배에 3B 플러스 4는 2 빼기 B. 9B 빼기 플러스 12는 여기면 10B가 마이너스 10B는 마이너스 1. A는 1. 그래서 1, 마이너스 1.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래서 외심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맞춰줘야 되겠죠? 오늘 하는 외심, 무기중심은 정말 쉬워. 근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심이랑 수심은 계산이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우리 그 직선 가장 마지막 문제 보시면 76쪽에 128번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 문제가 내심이잖아. 그죠? 그거는 제일 쉬운데 마지막에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계산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배우는 외심이랑 무기중심은 계산이 쉽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쪽 78. 오늘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가 저한테 배웠던 외심,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에 대한 성질을 좀 기억하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정의랑 성질을 좀 적어볼게요.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서연,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정의. 네, 서연이가 너밖에 없잖아요. 네.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 대부분은 잘했어. 대부분은 이름에 답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이름을 짓기 때문에 지금 얘기 잘해서 마주보는 평행하다.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한 두 쌍의 변이다. 그래서 정의는 얘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다가 정의야. 정의는 이거야. 근데 우리 정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당연하다는 거고 성질들이 필요하겠지. 성질들이 여러 개가 있지. 그래서 어떤데? 그래서 어떠냐? 성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또 뭐야? 마주보는 갓길이 같다. 마주보는 각의 길이가 같다. 왜? 서로 억각이잖아요. 억각. 평행하니까 얘가 이러면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억각으로 같잖아. 그치? 그리고 얘랑 얘랑 동의각으로 같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마주보는 갓길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지. 당연하지. 얘가 셋하면 얘는 180도 빼기 셋하잖아. 이웃한 각끼리 합은 180도가 되어야지. 뭐 이런 것들 알고 쭉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쓰는 거야. 저게 가장 많이 쓰여요. 왜? 2등분 하니까 거리가 같다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거리밖에 없잖아.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피타고 정리. 부정사의 거리밖에 안 배웠잖아 지금. 그래서 2등분 한다. 아 거리가 같구나. 둘의 중점이 같다는 얘기구나. 그것 때문에 제일 위에 거를 가장 많이 써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해서 바로 우리 7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내는 문제거든. 점수 가져가라고 상당히 많이 주는 문제야. 4점 ABCD를 꼭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일 때 그러면 얘를 시험에 냈는데 학생들이 태클을 건 거야. 어떤 태클을 걸었냐? A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A래. 마이너스 1, 어딘지 몰라. A는 어딘지 몰라. B도 B, 0 어딘지 몰라. C는 4,1, 4,1. 네, D가 2,3일, 2,3. 그럼 A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평행의 사변형이 되는 건 너무 여러 개 아닙니까? 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이냐?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CD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B가 어디 있어야 돼? B가 어디 있어야 돼? B가 어디 있어야 되냐? 평행 사변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평행 사변이니까 이렇게 있어요. B가 여기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야. 근데 그럼 이게 평행 사변형인데 A가 C, D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도 평행 사변이잖아요. A, B. A가 여기 있고 D, C. 그럼 평행 사변이 되니까 B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행 사변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합이 하나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다 틀렸다고 했어. 답은 얘만 되는 거야. 이름은 도형 처음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도형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시계 또는 반시계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시계 또는 반시계로 하기로 했다고. 시계 또는 반시계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A, B, C, D 요것만 답은 돼. 이거 안 돼. 다 답이 안 된다. 얘만. A, B, C, D 얘만 된다. 요것만 답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대학생을 이등분하면 A와 D의 중점과 B와 C의 중점이 같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A와 B 중점과 C, D의 중점이 같다지만 그건 다 답이 안 돼서 얘와 얘의 중점과 얘와 얘의 중점이 서로 같다. 그것만 답 하나로 딱 나온다. 그렇지? 시계 또는 반시계 그거 하나로 기억하라. 그래서 반시계에 이렇게 쓴다고. 반시계. 반시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A고 B가 B, 그럼 얘와 얘의 중점 A와 C의 중점은 2분의 요런 됐습니다. 3 2분의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B, D의 중점은 2분의 B 플러스 2, 2분의 3. 그래서 요런 갖다, 요런 갖다 풀면 B는 1, A는 2.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79번은 이제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름모의 성질 한번 볼게요. 마름모. 편의사명처럼 마름모도 성질이 있는데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냐? 정의부터 볼게요. 또. 마름모의 성질을 보면 정의부터 보자. 정의. 민치 마름모 정의가 뭐야? 마주보는 어. 주각의 크기가. 그건 정의되죠. 아, 대학생이 수직 수직에다 말을 좀 더 붙여봐. 수직 이름. 그게 성질이야. 정의는 뭐야? 성질을 맞춰. 정의가 뭐야? 내면의 길이가. 내변의 길이 갔다가 정의.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 마름모의 정의를 써라라고는 안 내. 그거는 안 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걸 몰랐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대신 말했잖아. 문제를 풀 때 정의보다는 네가 말하는 그 성질이 더 많이 쓰여. 아까 이게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동을 한다가 더 많이 쓰니까 그걸 알아줘. 정의는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갔다가 정이야. 그래서 성질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직 이동을 한다. 하는 김에 직사각형을 여기는 없지만 직사각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얘의 정의는 뭐야? 정의가 뭐야? 직사각형의 정의는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야? 내각이 모두 직각이. 그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또는 다 직각인 사각형을 네. 그럼 성질은 대각선이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 성질 중 이렇게 알고 있으면 79번을 볼게요. 세 양수 ABC에 대하여 좌표평면에 의해 서로 다른 세 점,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점이 있는데 OABC가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래. OB를 대각선으로 마름모래.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그러면 OABC인데 C가 5, 여기 정도 있어. C가 OB를 대각선을 마름모래잖아. 뭐 여기 뭐 하나 다 있고 그럼 A,7 A는 어디 있고 B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있대. 그럼 마름모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그래야 이렇게 수익이 있는 거죠. OABC 이게 대각선인가? 아니다 미안해. OB가 대각선이구나. 네, 그러면 OB가 대각선이면 얘가 대각선이면 그럼 어떻게 있어야지? 얘가 대각선 B가 저쪽에 있어야 되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B가 이렇게 있어야지 OABC 그래야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 한다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A,7이고 얘가 B,C라는 얘기죠. 수직 이등분 물론 정이니까 이거리랑 같다고 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 그렇지? 그래도 답은 나온다고. 답은 나오는데 답은 나와. 그렇지? 왜냐면 요거 거리가 얼마야? 5루트 2잖아. 요 거리가 5루트 2니까 A 값이 나와. 그렇게 해서 풀어도 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볼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수직이니까 얘 수직이니까 뭐야? B분의 C라. 그리고 A 빼기 5분의 7 빼기 5가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수직이네. 그치? 2등분은 얘와 얘의 중점이 2분의 B, 2분의 C가 얘들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7 플러스 5. 같다. 여기 같고, 여기 같다. 그러니까 요거 풀면 C가 나오지. C가 10이라는 게 나왔어. 그지? C가 10이라는 게 나왔고, 아, B는 A 플러스 5라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 얘가 11에 B가 A 플러스 5야.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지? 이거 합쳐서 쓰면 되잖아. A제곱 빼기 25분의 요게 24가 1이다. 그럼 A는 7이지? A가 7이면 B는 12. 맞나? 계산이?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아, 마이너스 1, 미안해. 계산이 틀렸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4. 그럼 A제곱 25가 마이너스 24. A는 1이네. A가 1이면, B는 6. 그래서, 다 더하면 14.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외분점, 내분점 좀 설명하다 쉬었다 할게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네, 49쪽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보시면 우리가 방학 때 하긴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기억은 날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은 좀 얘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내분점은 이렇게 크로스해서 더한다고 외분점은 크로스해서 뺀다잖아. 공식은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증명하는 걸 뭐 물어보거나 하진 않을 거야. 아마 그냥 계산하는 문제 위주로 될 건데 그 옆에 그림만 하나 그려놓자고요. 어떻게 해서 나왔었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자. 내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분이라고 하는 놈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M 대 N이라고 하면 이 놈을 내가 P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곱하고 크로스한 다음에 더하면 내분이고 빼면 외분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놈이 뭐야? 얘. M 더하기 N분의 MX2 MX1 요게 내분점이고 그 다음에 외분점은 이 바깥쪽에서 연장해서 순서가 중요해. 알았지? 내분점과 외분점은 순서가 중요해. 어디서부터 M 대 N이냐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M 대 N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간다. 그놈이 외분점이고 걔는 빼기로 간다. 순서가 중요하다. 둘 다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y좌표 있을 때는 y좌표를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빡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80번 한번 해보세요. 뭐 8번짜리 문제니까 뭐 그렇게 빡센 거 같지 않아요. 80번 한번 풀어보세요.
3대1 그냥 공식 대입하면 되잖아요. 4분이니까 되겠지? 크로스로 곱했잖아. 3 곱하기 1 곱하기 A 3 곱하기 1 곱하기 0 그러면 4분의 6 플러스 A 4분의 마이너스 12 얘가 Y축 위에 있대. 이 점이 Y축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으니까 누가 0이야? X 좌표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이구나.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그러면 A, B의 B는 2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8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루트 80이지? 4루트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81 A 아파트에 사는 세 사람과 B 아파트에 사는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한다. 세 사람과 두 사람이 만나려고 말을 좀 어렵게 냈어요. 이게 좀 응용 문제인데 오히려 80번 같이 내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81번처럼 내는 게 이제 내신 스타일의 문제야. 말을 좀 힘들게 해놨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봐봐. 세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두 아파트 A, B 사이의 거리가 100일 때 A 아파트에 사는 세 사람의 이동거리의 합과 B 아파트에 사는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합이 같은 지점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야. A, B라는 사람이 100m가 떨어져 있대. 근데 여기는 세 사람이야. 세 사람. 여기는 두 사람. 세 사람과 두 사람. 그치? 그런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그냥 원점으로 잡으면 되죠? 이걸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삐딱하게 점통에 잡지 말고 그냥 수익선상에 이렇게 잡아. 이게 쉽지. 그치? 괜히 어렵게 잡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하지. 세 사람의 거리 합. 그렇지? 이렇게 잡지 마. 그렇지? A, B 이렇게 잡지 말라고.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수익선상에 잡는 게 가장 쉬워. 네. 이랬을 때 이 거리의 세 사람의 거리 합 여기 있다고 쳐보자. 거기가 만약에 답이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건 X잖아. 그러니까 세 사람의 거리 합은 X 3이지. 세 사람의 거리 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사람이잖아. 빼기 X. 그게 같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계산해볼게. 200 빼기 2x가 5x가 200이다. x는 40이다.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구하긴 했는데 봐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풀었으니까 40이 나왔어. 근데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에 3x가 2라는 건 x 대 100 빼기 x가 2 대 3이라는 얘기야. 응?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 요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니까 풀었다 쳐도 그래서 내항공부 여행법이잖아. 그래서 2 대 3이어서 얘가 46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복잡한 만약에 이렇게 줬어도 여기가 만약에 16명 저희가 4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가 세 사람 두 사람이었더니 2대 3이었잖아. 거꾸로 가면 되지? 그러면 여기는 40대 16이면 되겠죠? 그때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니, 최소가 아니라 같을 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82는 이걸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계산을 주장창 많이 해요. 그 시험 때 만약에 이거 무조건 뭐 이런 게 나왔다 문자 나오면 그냥 M 대신에 1
1이 1, n 대신에 2 넣고 그냥 풀어요. 그렇지? 시험 때 객관식으로 나오면 m은 1, n은 2 그냥 대입하라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서술이는 어차피 그냥 뭐 빨리 풀어오면 없고 서술이는 그냥 하는 거고 객관식 나오면 m은 1, n은 2 이렇게 대입하라고. 그렇지? 객관식이면 단답형 없지만 m은 1, n은 2 그냥 이렇게 하라고. 서술형이면 이제 해보죠. 서술형이면 A, B를 n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A, B가 1이래. 이거는 A, A가 B야. 그러면 m 대 n이래. m이 n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어야 되지. A, B를 m 대 n. 아까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m 대 n. m이 n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네. 여기가 P죠. AP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됐어요? AB의 길이가 1이라며. AB의 길이가 1이니까 얘를 어떻게 좌표를 놓을 거야? 좌표를 이렇게 놓는 게 편하다니까? 점과 좌표잖아 이번 단원이. 좌표를 놔. 그럼 뭐를 0으로 놓을 거야? 1을 0으로 놓고 1로 놔버려. 아니면 얘를 0으로 놓든. 근데 0을 놔도 여기를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놓고 1로 놓는 게 편하죠. 이해돼? 그러면 요 값이 되겠죠. P는 뭐야? 외분하는 거니까 여기 크로스를 하라지. M 빼기 N. 그지? M 곱하기 1 빼기 N 곱하기 0. 그래, 답 나왔지?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 틀려요. 답이 1번에서 쓸 거 아니야. 그럼 틀려. 왜? 길이라고 했잖아. 길이라고 했으니까 길이니까 늘 0보다 커야죠. 함정이 빠지지 않게. 1번으로서 많이 틀렸어. 그렇지? 길이 그러면 무조건 절대값. 1번 아니야? 답이 뭐야? m이 n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답을 n 빼기 n분의 n 바꿔줘야 되고 얘가 답이야. 절대값 꼭 씌워도 길이 나오면 절대값.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 어려운 문제 아닌데 괜히 그냥 1번에서 많이 틀렸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길이 그러면 절대값. 83 길이가 15인 성분 AB를 4대1로 내분한 점 P랑 외분한 점 Q가 있다. 그럼 PQ의 길이를 구하라. 얘도 그렇게 빡센 문제는 아니야. 15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것도 찾아버리면 돼. 봐. 네. 내분한 점 15를 AB를 4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AB를 4대1로 내분하니까 4대1로 내분한 점이 있을 거고 4대1로 외분하는 점이 있겠지. 4대1로 외분하는 점이 Q, 여기가 P. 15라고 했으니까 그냥 길이를 구해. 그치? 이걸 0으로 잡아보려고. 이거 15잖아. 그럼 전체가 5니까 실제로 4대1이지만 얼마야? 12랑 3이지. 그러니까 P는 12가 되는 거야. 그냥 좌표를 직접 구하라고. 좌표를 0, 15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다고. 값을 딱 그냥 세팅을 해버려. 그치? 그러면 봐. 여기까지가 4고 여기까지가 1이면 여기까지가 4고 여기까지 1이면 실제로는 3대 1인 거 아니야? 이해돼? 여기까지 4하고 1이니까 이거 1 더하면 3이지. 근데 3인데 여기 15야. 그러니까 여기 얼마? 5면 되지. Q는 20인 거지. P는 12야. 그래서 PQ의 길이는 8이다. 숫자로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구하는 게 더 쉽다. 그치? 그래서 20 빼기 12는 PQ 8로 구하는 게 더 쉽다. 알겠죠? 44번.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서로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이거는 뭐 중간고사 때 문제랑 거의 비슷해.
중학생 문제랑 거의 비슷하다. 중점 M에서 Y축이 내린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때 MH의 길이가 1일 때, 1일 때,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아, 이렇게 있다? 문제 되게 긴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 아, 얘가 이렇게 된대.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 중점에서 요 거리가 여기가 M이고 H인데 이게 1이래. 근데 얘 나왔어. 뭐야? 2분의 X 플러스 1이야. 얘는 Y는 AX 제곱이고. 이게 1이라는 건 요점에 X좌표가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1,2분의 3이라는 걸 알았어. 그치? 응? 이해돼요? 네. 근데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이래. 그럼 얘랑 같게 놓고 풀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얘랑 갖다 놓고 풀면 ax 제곱은 2분의 x 플러스 1이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정거장표 문제가 아니라 이번 중앙고사 내서도 여러분이 썼어야 된다고. 이 여기서 정리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알파고 베타인데 중간이 1이라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2a분의 1이잖아. 이게 2라. a는 4분의 1. 그죠? 내가 구하는 건 뭐야? PQ 길이다? PQ 길이를 구하려면 오늘 배웠잖아. P타로 정리라고. P타로 정리. 그치? 비율로 가는 거야. 그치?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길이가 얼마야? 베타 빼기 알파 아니야? 내가 이게 베타 빼기 알파야.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2대 1이야. 2대 1.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야. 2대 1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 1대 1의 루트 5거든? 2분의 루트 5 베타 빼기 알파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야. 뭘로 푼다고? 비율로 푼다. 비율로 풀 거야. 나 그럼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하면 되네?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배웠잖아. 중학교 했잖아. 두 분의 합은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야. 알파 베타는 얼마야? 이거분의 이거야.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a가 얼마래?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4야.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니까 얘는 4 플러스 16, 20.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2 루트 5.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루트 5, 2 루트 5. 비율로 푸세요. 그렇죠? 비율로. 85, 86, 87까지 하셔도 할게요. 같은 내용이니까. 85는 두 점 A가 D,1이고 B가 7,-4래.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 그냥 바로 할게. 3대2 내분점, 외분점 했으니까 P는 3 플러스 이거 그냥 계산 그냥 바로 하라고 문제잖아. 3 곱하기 7, 21. 2 곱하기 4. 3 곱하기 마이너스 12. 2 곱하기 이렇게. 쉽게 가야 돼. 그럼 얘는 5분의 25니까 5. 5분의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Q는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돼. 여기서 마이너스만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바꾸기만 하면 돼. 1분의 17. 1분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Q의 중점이니까 2분의 5 플러스 17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11 마이너스 8 쉽게 하면 이거 어려우니까 봐 영상 다시 보라고 네. 네, 86은 세 변의 중점이 각각 이렇게 된대. 세 변의 중점이 A, B, C. 세 변의 중점이 각각 이렇게 줬대요. 얘가 P, 얘가 Q, BC니까 얘가 Q, 얘가 I. 이렇게 줬대요.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진 않은데 얘를 x1, y1 어떤 성질이 있어. x2, y2 x3, y3 중점이니까 비율이 1대1이죠. 이따 무게중심 설명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해볼게요. 얘가 4콤마 뭐야? 얘가 5,0이고 얘가 7,2야. 지금은 중점밖에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쓸게.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4고 2분의 y1, y2가 5다. 얘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x2, x3의 중점이 5고 y2, y3가 0야. 또 중점을 쓰겠지. x3, x1 중점이 7 2분의 y3, y1이 2야. 열반씩 푸는 거야. 그러면 x1, x2가 8 y1, y2가 10 x2, x3가 10 y2, y3가 0 x3, x1은 14 y3, y1은 4 이거 우리 일반 단어는 어떻게 써? 다 덧셈으로 정의되면 더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렇게 풀면 하수야. 너무 계산이 길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일단 그 조건대로 풀고 그 다음에 더 쉬운 걸 설명해 줄게. 그렇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렇지? 다 더하면 얼마야? 80. 18에다 30이야. 다 더하면 돼. 그래서 x1, x2, x3가 16이야. 그래서 하나씩 구하면 되겠지? 하나씩 구하면 되잖아. 16이니까 x, 요게 8이니까 x3가 얼마야? 아, 이거 8이구나. x3가 8이니까 x2는 2구나. x2가 2니까 얘는 2구나. 이렇게 구한다고. 여기서 똑같이 또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 이걸 좀 알아봐. 같은 비율이잖아. 같은 비율. 같은 비율일 때 문제야. 같은 비율. 같은 비율이 언제냐면 봐봐. 네. 95번 봐봐요. 95번. 95번 봐봐요. 95번. 95번은 그냥 어떤 삼각형에서 다 3대1, 3대1, 3대1 이러고 있어요. 95번을 보면 얘는 1대1, 1대1, 1대1이고 얘는 3대1, 3대1, 3대1이죠. 다 비율이 같을 때에는 뭐가 똑같냐면 무게중심이 동일해요.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푸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계산이 이건 오래 걸리면 별로라고. 계산이 오래 걸린다. 별로야. 그래서 별로야. 그래서 같은 비율이면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래서 86번이랑 95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풀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나온다. 그래서 86번은 어떻게? 쟤네 셋의
무게중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있겠지? 그럼 무게중심은 얼마야? 다 더해서 3 나누면 4, 7, 5니까 3분의 4, 7, 5는 16? 그지? 다 더하면 3분의 5, 2, 그럼 7이야. 그게 3분의 x1, x2, x3. 그래서 요게 16이 다 바로 나왔잖아. 삥 안 들어가고 바로 나온다고. 그러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치? 얘도 3분의 y1, y2, y3. 아, 얘가 7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계산을 줄일 수 있다. 오케이? 95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 일단 95를 또 그런 식으로 풀어볼게. 87. 그래서 같은 비율이면 무중심 일치한다. 근데 너희 학교 같은 경우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같은 비율로 안 내. 계산이 일부러 짜증나게 돼. 근데 계산 그거를 봐.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 봐봐. 하나는 여기를 만약에 3대 2로 냈어. 3대 2로 냈어. 여기는 2대 1로 냈어. 근데 다 더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거 보고 쫄게 낸다고 그냥. 무슨 말이냐? 3대 2로 만약에 냈어. 이런 경우 실제로 있단 말이야. 봐봐. 이거는 적어볼게. 만약에 3대 2, 2대 1이면 벌써 나 이것만 배웠는데 이건 뭐지? 할 거 아니야. 여기 x1이야, x2야, x3라고 쳐봐. 그럼 이게 3대 2니까 3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3x1, 2x2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2 플러스 1분의 2x3 x1 냈겠지. 그러면 지금 봐. 이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현재 x1이 몇 개 있어? x1 하나, 여기 x1 3개니까 x1이 4개 있지. 그지? 그러면 4개로 다 통일되게끔 하라고. 4개로 통일되게끔 하려 되면 여기가 얼마면 돼? 4개가 통일되게 하려면 4가 되면 개수가 다 4면 되잖아. 여기를 2대1로 내는 거라고. 2대1로 내면 여기는 2 플러스 2니까 2배 x2, 2배 x3가 동그라미니까 다 그럼 개수가 4, 4, 4가 되잖아. 네? 이해가 돼? 네? 풀면 4, 4, 4 되는 거 이해되냐고. 그러면 다 더한 걸 무게중심인 거야. 근데 같은 비율로 안 낸 적이 있다고. 그럼 계산편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끝까지 계산해보면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같은 비율부터 알아두시라고. 내신에서는 근데 조금 더 지저분하게 내릴 수 있다. 87은 P가 루트 2, Q가 루트 3이야. 네. 그치? A는 이걸 계산하는 게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A. 그렇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중점. 좋았어. 중점. 그러면 A가 중점이라는 거야. 중점으로 하는 거야. 위치로 보는 거야. 상대적인 위치.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B는 뭐야? 서영. B는 뭐야? B는? B요? A가 중점이면 B는 뭐냐고? 내분인데 아까 말했잖아. 순서가 중요하지. 몇 대 몇? 1대 3. 어디가 1? 루트 3 쪽이 1이야? 그럼 여기가 1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곱해졌는지 봐. 루트 2쪽으로 3이 곱해졌으니까 1대 3인 거지? 여기가 B인 거지? 1대 3이어야 3 곱하기 루트 2가 잖아. 그러니까 루트 2한테 누가 곱해졌는지를 보면 되지. 그러니까 B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거지. C는 딱 봐도 빼기니까 외분점이겠지? 외분점일 텐데 내가 그러면 3 빼기 1이니까 1대 3 외분이야. 그러면 1대 3이냐 아니면 1대 3이냐를 보면 돼. 만약에 모르니까 1대 3이라고 가정해봐. 3대 1이라고 그냥 가정해봐. 모르면. 그러면 3하고 얘를 곱했지? 3하고 3 곱했으니까 맞네 얘가. 그러니까 C가 여기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순서가 작은 순서 왼쪽부터 몰았으니까 B,
A, C 이렇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크기 비교를 실제로 하지 마시고 내분이냐 외분이냐를 보고 푸는 거야. 그렇지? 그냥 계산하면 안 돼. 학교 시험에 얘는 지금 쉬운 예제니까 이렇게 했고 학교 내신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낸다니까? 이거를 계산을 보여주지 않아. 어떻게 했냐면 얘를 25로 쓴다고 이렇게 25로 쓰고 13 루트 3 12 루트 2 이런다고. 그걸 보고 이거 13 대 12 내분점이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이렇게 모양 이쁘게 이렇게 주지 않아. 계산을 다 해놓고 준다고. 그러니까 순간 헷갈릴 수 있어.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지을게요.